조금 전에 인사를 다 드렸는데요. 다 형님들이고 누님들 같으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조합장님? 조합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는 또 남인현 노인회장님도 계시고 새롭게 김규선 이장협 회장님도 오셨고 또 다른 조금 전에 인사 말씀 드렸던 능서면의 책임자분들은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능서면은 세종대왕 능 쪽에서 서쪽에 입각해서 능서면이고 그리고 또 세종대왕 능력을 함께하고 있는 넓은 지역의 동네이잖아요. 제가 능서에 올 때 오늘은 우리 능서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누님들하고 또 형님들하고 무슨 얘기를 나눌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기 전에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인사를 드렸어요. 몇 분이 저보다 나이가 젊으신 것 같으신데 저 뒤쪽에 가다 보니까 문용무님 어디 계세요? 나가셨나? 어디 계시죠? 잠깐 나갔어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앞에 우리 아버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그분이 27살이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또 우리 군의원이셨던 우리 선생님의 자제분이라는 얘기를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한번 손들어 좀 쑥스럽더라도 손 한번 들어주세요. 40대 한번 손 들어주세요. 40대. 맨 앞에 계시네요. 40대세요? 반갑습니다. 나오냐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성함을 한번 제가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내류에서 온 박희경입니다. 나이는 이제 41살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도 젊으신데 누구신지.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인사드린 그 사람 신랑입니다. 내류에서 왔고요. 네, 올해 이사를 왔습니다. 네, 저는 언어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함이 누구시죠? 신상철입니다. 우리 신상철님하고 신상철님께서 매류에 또 같이 이렇게 귀농하셨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도대체 여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능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어떠한 정책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금 세종대왕 능력을 잘 보고 계시죠? 근데 능서면에 있는 걸 다 아시다시피 또 하나는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요 옆이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한마당 큰 잔치 할 때 능서면에 같이 계셨던 겁니다. 기억나세요? 그때 내가 저기 앉았었어. 나 저기서 앉아서 밥 먹었어. 그런 기억 나시죠?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겁니다. 우리 이제 들녘에 대한 거 한번 생각해 보는데 아마 젊은 부부들께서 오셨는데 조금 전에 이런 게 들었어요. 41살이에요. 그랬더니 다 옆에서 이 얘기는 왜? 나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젊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 40전에 내 이장 했었어.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40전에. 네.
그래서 세 분이나 손을 번쩍 드셨어요. 근데 요새 40대 이장 한번 손 들어봐주세요. 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된다는 얘기냐. 근데 우리 들녘에는 이렇게 작년에 이제 가을거지 하던 친구들인데 다른 데서 온 친구들이에요. 저도에 보면 우리 도의원님 어디 가셨나?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시의원님, 의장님도 계시고 한데 우리 벼베기 행사에 와서 함께 해놓습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참 없어. 참 어떡할까 이런 얘기를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이렇게 한 것도 우리의 어떤 삶이기도 하지만 또 능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누구세요? 여기 같이 춤추셨던 분 저기 앉아 계신 혹시 누님들 중에 있지 않아요? 없으세요?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세요. 이게 또 서로 모여서 같이 춤도 추고 노시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지금 삶인가 본데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현실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전에 말씀 나눴다시피 이미 오래전에는 40전에 이장님도 되시고 30대 새마을 지도자도 되시고 그러셨던 분이 이제는 새마을 지도자가 40대를 찾아보기 어렵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야, 여주는 양평보다 인구가 뒤처졌대.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게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큰일 났을까요? 안 큰일 났을까요? 큰일 났죠? 그러면 양평만큼 이렇게 인구를 쭉 늘려야 될까요? 늘려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늘려야 돼? 양평처럼요? 아니? 더 많이, 양평보다 더 많이 늘려야 될까요? 근데 이게 더 많이 늘려야 되는지 아니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봤더니 여기를 좀 봐주세요. 1966년도 제가 1965년생인데 제 나이를 기준으로 세상은 내 나이를 통해서만 시계바퀴가 돌아가지 다른 사람 나이로는 시계바퀴가 안 돌아가요. 안 그러세요? 내 나이가 70이야 이것부터 시작되지 내 나이가 10살 때 이런 얘기하지 남의 나이로부터 시작이 안 돼요. 그렇죠? 65년서부터 찾아보려고 했는데 65년도에 통계 자체가 없어요. 사실 국가의 틀을 갖췄으면 이런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여주. 그런데 1966년도에 봤더니 이천시가 11만 9천 명으로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이 양평군이 11만 8천 명이었어요. 그리고 여주시는 11만 80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다가 양평은 쭉 줄었어요. 90년대 7만 7천 명으로 인구가 줍니다. 그리고 여주시는 9만 3천 명 정도 줄었는데 여주시는 비슷하게 지나가죠. 이천은 계속 어쨌든 올라갑니다. 양평 줄었다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양평은 인구가 늘었어 줄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저래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다음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인구가 늘어나야 될까? 우리 여기 메리로 이사 오셨다 그러셨죠? 네, 메리로 이사 오신 40대 젊은 부부가 오셔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여기 계신 형님 누님처럼 한 70이나 80대나 이런 분들이 오셔야 될까요? 어떤 분이 오셔야 될까요? 젊은 층? 그러면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인구 늘어나는 그건 양평을요? 그런데 양평으로 하라. 그래서 제가 또 살펴봤어요. 도대체 그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젊은 분이 늘어났나 한번 살펴봤죠.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이천은 어르신들 이제 사실 요 얘기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건 있어요. 아니 우리 노인들이 늘어난다는 거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게 잘못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셔요. 아니 애기들이 늘어나면 애기들이 늘어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주는 19.7%예요. 어르신들 인구가 2만 1,000명인데요. 양평은 인구가 많이 늘긴 늘었는데 노인분들의 인구가, 어르신들의 인구가 2만 6,000명이에요. 어디가 많아요? 양평이. 그렇죠. 그러면 여주는 양평처럼 어르신들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해야 될까요? 젊은 분들을 늘리는 정책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런 문제는 왜 벌어지냐 하면 사실은 어르신들이 잘 모셔야 되겠죠. 우리가 왜냐면 잘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모셔야 되냐? 돈을 지급해서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 40대 가장 힘쓸 때 오신 분들은 정말 환영하고 우리가 뭔가 지원해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어르신들 나이가 65세 이상 드신 분들이 오시면 젊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거기 세금도 다 내고 경제활동 다 하고 그 아이도 다 기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재산이 많이 올라가면 내려오신 거예요. 여기 균형하신 분들께는 그럼 균형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것은 아니에요. 근데 급격한 인구 변화가 우리 여주시가 받을 만한 그런 인구 변화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계속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들은 계속 늘어나고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금도 조금 이따 제가 오늘 농민 기본소득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예산을 어르신들께 투여하는 정책으로 갑니다. 정치란, 정책이란, 행정이란 사람이 살고자 하는데 귀에 기울여야지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 알았어. 근데 여주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다는 얘기야? 좀 더 얘기를 해보자. 좀 더 말씀드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작년도서부터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해요. 뭐냐면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를 예상했던 건 2022년서부터 줄어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실제는 이 여주시는 2018년도서부터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줄어드냐면 월별 통계로 보면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작년부터. 그 이전에는 있었냐?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2018년도에 아니 2017년도에 11만 1984명. 아까 1966년도하고 비교해보면 사실은 54년 동안 몇 명도 안 늘었어요? 곧 2,000명도 안 늘었어요. 얼마 동안? 54년 동안. 54년 동안 한 번도 인구가 급격히 늘어본 적이 없는데 매일 행정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20만 여주시. 어떨 땐 18만 여주시. 더 줄여 15만 여주시. 그런 징후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돈을 잘못 씁니다. 이따가 집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작년도서부터 장장 459명이 작년에 줄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더 빨리 줄을 것 같아요. 왜 그래? 여주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인구가 늘어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했던 부산시마저 작년 언제? 12월 달에 발표한 거예요. 언제?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전에 뉴스예요. 한 달 전에. 그랬더니 부산마저도 인구가 팍팍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인구가 통계청에서는 2029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정부 예측보다 몇 년? 9년이나 앞서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구가 이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거의 10년보다 더 빨리 노령화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인구 변동은 실제는 일본보다 2배 빨라서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아요. 농사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봄에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지금 겨울이잖아요. 날씨가 영상 10도로 올라가기도 하고 여름에는 작년엔 111년 만에 가장 더웠잖아요. 이런 일들이 갑자기 벌어지는 것과 같아요. 농사를 짓는 이유는 작년에도 봄에는 씨 뿌릴 수 있는 그런 온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름에는 뜨겁게 돼서 곡식이 자랄 수 있는 늘 이렇게 반복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서 여기 계신 우리 형님들, 누님들의 걱정은 뭐예요? 오늘 두툼하게 책 받으셨죠? 그게 뭐예요? 농사 잘 짓죠. 근데 여기에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장장 50년, 60년 동안 뭐예요? 고추 농사를 졌는데, 벼농사를 졌는데 지금도 고추 농사 이렇게 져라, 벼농사 이렇게 져라, 시비량은 이렇게 해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필요하기도 하죠. 매일 이만한 책을 배워야 된다면 이게 농사예요? 여기 계신 어른들의 그 경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다른 거에 대해서 오늘 계속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그럼 이런 정부 통계적으로 9년이나 예측이 어긋났는데 여주시에는 이런 징후가 없었냐? 있었어요. 보시면 2015년도 통계 얼마 전이에요. 한 5년 전으로 가면 그때는 태어난 아기와 돌아가시는 분과 보면 아기는 몇 명 안 태어나고 돌아가시는 분은 많은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근데 우리 잘 들어보면 우리의 인생하고 비슷해요. 젊은 애기들이 많아야 그래야 나는 나이 먹어서 그래 가도 돼. 그럼 우리 애기들이 또 내 농토를 물려받고 그렇게 하고 우리의 삶은 이어지지 않아요? 내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에게 세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떠냐 봤더니 그건 2010년도에 역전을 해버려요. 장장 10년 전에 여주시에서는 사인이 들어온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정책적인 변화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언제 왔어요? 2010년도에. 장장 10년 전에 뭔가 이상하다는, 너무 덥다는 또는 너무 춥다는 이상한 징후가 온 거예요. 우리 집 우물이 말라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시장이 되고 행정을 떠들어 보니 그런 것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되어 있더라. 이제는 그것을 바꿔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 질문 한번 드릴게요. 능사면 여기 세종대왕 능력도 있고 하니까 인구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네? 저기 맨날 조합장님 항상 제가 질문하면 답을 잘 주셔서 능사면 인구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저기 나는 조합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조그맣게 하시는 게 처음 봤어요. 항상 등치도 좋으시잖아요? 목소리도 좋으세요. 씩씩하게 계시는데 금방 버리세요. 몇 명 줄었어요. 주름간 같은데 도대체 몇 명 줄었는지 모르겠다 또는 확실치 않다는 얘기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도 되죠? 네? 우리 다른 분들 누가 한번 몇 퍼센트 줄었어? 이거 위원장님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위원장님 혹시 이걸 보셨을 수도 있고 보셨어요? 그럼 위원장님 안 돼요. 위원장님 뭔가 보셨대요. 혹시 퍼센트 알죠? 10명 중에 능사면 인구가 100명이라면 몇 명 줄었을까요? 1%? 그럼 1명 줄었다는 거예요. 1960년도하고 비교해 본 거예요. 한 50몇 년 동안 몇 명 줄었을까요? 100명 중에 20명? 그러니까 20%는 20명. 100명이라면 40%? 40명? 50%?
50명? 50%?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프로예요? 몇 프로로 나와요? 네? 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44.6%. 잘 보세요. 지금 잘 들어오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야, 좀 준 거 같은데 그렇게 많이 줄었어? 능선은 여주 옆에 있어. 여기 역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줄었어? 생각보다 덜 줄었다는 거예요?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다 그러세요. 생각보다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따져봐야 돼요. 이제는 따져보지 않으면 이상해집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더 따져봤죠. 그러면 다른 면하고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죠? 좋아. 우리 면 얘기하면 요 근처에 어디에? 요 옆에 바로 흥천! 그렇지. 흥천하고 얼마 전에 뭐 부부가 싸움하던 그 얘기도 하시고 뭐 이웃사촌끼리 또 친구도 있고 그래서 흥천이 가까우신가 얘기해 보셨죠? 여주시는 어떻고 여주 세계동은 어떻고 흥천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봤더니 어떠세요? 능선은 43.6% 줬는데 흥천 찾아볼게요. 그 밑에 바로 46%. 아유, 점동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동? 점동 보세요. 점동 인구가 비슷해요. 그렇죠? 그때는 11만 아니 11,000명으로 비슷했는데 점동은 얼마? 아유 거기는 내 친구가 사는데 거긴 더 많이 줄었네. 이런 거 어쩐지 애들이 동창들이 없어졌어. 다 심각하죠.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령화 비율이에요. 도대체 딴 건 다 만들고 여기가 젊은 분들이 많으신지 어르신이 많은지 이걸 갖고 정책을 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은 계속 늘어날 거다 줄어들 거다? 늘어난다. 그런 면에서 농민 기본소득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령화율이란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으신지를 보는 거예요. 요거 먼저 볼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일로 넘어갔죠? 네. 파워포인트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어쨌든 이 10분 중에 3분이 어르신들이에요. 괜찮네. 여기 다 어르신들인데 10분 중에 3분이 지금 노령화 어르신들로 되어 있어요. 아직은 괜찮은데 이게 더 심각해질까요? 아니면 젊은 사람이 막 늘어나서 3명에서 4명이 어른이 더 계실까요? 아니면 3명에서 2명의 어른으로 바뀔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늘어요? 그러면 그렇게 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이게 보잖아요. 자꾸 아까 50년 동안에 이 50년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르신들이 지금 10명 중에 3분이 어르신인데 3명에서 내일부터 바꿀래. 우리 능선은 2명이고 그 다음에 1명이야. 이렇게 될까요? 더 늘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거에 맞춰야 되는데 또 한번 그것도 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건 생산 가능 인구라고 15세에서 64세까지 그때 이제 이게 정부 통계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인구인데 뭐요? 대한민국보다 정부 평균보다 더 빨리 줄어들고 있다. 2016년도에 이건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뭔가 크게 변화가 시작됐구나.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르신들을 함께 할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있냐. 이건 무게로 보면 돼요. 무게. 뭐예요? 삶의 무게예요. 예산 부담이에요. 옛날에는 85kg만 지고 가면 됐는데 그 다음에 98kg를 지고 가야 되고 지금은 163kg를 지고 가야 돼요. 어때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이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요? 지혜가. 예산에 대한 얘기 우리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는데 예산 분배가
예산에 대한 적용이 확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요 다음 보실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시려면 바쳐야죠. 세금 더 내야 되고 그래야죠.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세금을 더 내면 자, 자녀분들이 내 옆에서 살아요? 서울에서 살아요? 어디서 살아요? 자, 자녀와 같이 사신다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세 분이시네. 아우. 그러면 앞으로 내가 더 아프면 우리 자식들이 여주로 내려와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한 분이에요. 이것을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러한 현실, 어쨌든 젊은 분이 우리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이것도 우리들이 지혜를 모아서 바꿔보자. 내가 아프면 내 자식이 여주에 내려와 살 거야 라고 손드신 분은 여기에 200여 분이 계신데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이것을 고민하는 자료여야 되겠다 싶습니다. 뉴스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2025년에는 농가 수가 95만 호까지 줄어들고 농가 인구 역시 총인구 대비 3.9%까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 박재용 부연구위원은 농협조사본부 5호를 통해 지난해 기준 농가 수는 108만 9천 호로 1980년 대비 49.5%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980년 1000만 명으로 떨던 농가 인구도 지난해 256만 명으로 76%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농업인의 연령도 60, 70대 이상이 68%, 50대가 23%, 40대 8% 등으로 고령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농촌 공동체 붕괴를 촉진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방금 맨 마지막에 그 어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농촌 공동체가 붕괴된다. 이건 뭐예요? 마을에서 아마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마을에서 옛날에는 농터, 좋은 농터가 안 나왔대요. 사는 게 아니라 임대하려고 해도 안 나왔대요. 근데 최근에는 많이 나옵니다. 이게 농촌 공동체 붕괴 현상이다. 벌써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 농사 짓던 어른들이 대부분이시죠. 농사 짓죠?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의 도대체 인구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 한번 보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1966년도에는 77.5% 10분 중에 8분은 뭐예요? 농사 졌어요. 지금은 어때요? 10분 중에 단 2분만, 2분도 안 돼요. 이건 왜 그래요? 못 살겠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보다 임금이 더 많거나 그렇다면 이러지 않았겠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농민들을 위한 뭔가 소득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우리 집 있잖아요. 어르신들 집에 몇 명 잘 수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4명 잘 수 있어. 아니야, 우리 집은 10명도 더 자. 10명도 더 자.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많이 드시네. 5명은 자. 5명. 최소한 5명 이상 살 수 있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것과 더불어서 뭐예요? 가구가 달라졌어요. 요새는 능사에 가족 수인데 1명 가구가 제일 많을까요? 2명 가구가 제일 많을까요? 3명 가구가 제일 많을까요? 4명 가구가 제일 많을까요? 네? 2명?
두 명 가구가 제일 많으세요? 세상을 딱 다 알고 계시네. 예상이세요? 그럼 한 명 가구는 별로 없겠죠? 많아요? 야, 이게 되게 잘하시네. 진짜 많아요. 능서면 가구를 봤더니 혼자 사시는 분이 10명 중에 3분. 어때요? 10명 중에 3. 엄청나죠? 그 다음에 10명 중에 2명 반은 혼자 사세요. 이런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이제는 내가 아파도 혼자 아픈 거예요. 어르신도 혼자 계시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짐되지 않고 내가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근데 돈에 대한 얘기 할게요. 그럼 돈은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 아까 이제 우리 그 쌀 농사 짓고 뭐 고추 농사 지었는데, 자, 도시 노동자들과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10년 전에 비교해 보면 도시 노동자들의 임금은 4,000원에서 8,350원으로 올해 1시간 최저임금이 됐어요. 10년 만에 어떻게 배가 넘게 뛰었죠. 쌀값 요번에 작년에 많이 올렸다고 했죠.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 농민회 여기 계시던 분들도 계시고, 우리 지금 쌀값이 몇 년 전 쌀값이라 그래요? 20년 전. 그러면 딴 거 10년 전도 안 해. 20년 전 쌀값인데 10년 전에 도시에서는 보다 우리가 2배나 올랐는데, 배 올랐는데 쌀값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 떠나는 거죠. 그러니 살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이런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들고 계신 책자를 보면 비료 잘 주고 땅 잘 가르면 어때야 돼요? 2배 올라가려면 쌀 소출이 2배가 올라가거나 쌀값이 2배 올라가거나 고추값이 2배 뛰거나, 그게 아니면 땅을 2배 늘리면 돼요. 농산물 가격은 똑같죠? 그렇죠? 땅 2배 늘리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는 손 안 들게요. 나 땅 팔았어. 이거 손 들기에는 안 할게요. 거꾸로 살려면 땅을 2배 늘려야 지금과 비슷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라는 게 저의 문제의식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보니 혼자 사시죠? 농산물 값은 떨어졌죠? 이게 똑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몸은 아프죠. 그런데 젊은 사람은 없죠. 제가 구성하는 건 이런 겁니다. 어떠세요? 호호백발 우리 형님 누님들이죠. 저도 머리가 허예요. 하얀 게 많아요. 제가 젊은 애들이 보면 저보고 아저씨라 그러고, 애기들이 보면 할아버지라 그러죠. 저도 그 나이가 됐어요. 여기 계신 형님 누님들 이 나이치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죄송합니다, 의장님께서 좀 계신데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렇죠? 저랑 나이가 같아요. 의장님이 할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살자. 앞으로의 꿈은 모여 사는 것이다. 아까 젊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짐 지워줬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모여 살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늘 즐겁고 행복하게 그런 것을 하자라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농민 기본소득을 올해 하반기에 하려고 해요. 최초로. 뭘 하려고요? 농민 기본소득을 하려고 하는데, 그 농민 기본소득은 다 이제 안 읽으셔도 돼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농사를 짓는 분은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 많지는 않아요, 현재는. 그런데 이것도 여기 계신 분들이 안 돼! 돈 내놔!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실은 고민해야 돼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도대체 평생을 사신 분들이, 순하게 사신 분들이 안 돼! 라고 소리 지르신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 건지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농민 기본소득 많지 않지만 다른 예산을 모아서 농민 기본소득으로 여주에 우리 형님 누님들을 모시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고민이 무엇인지를 이제 동영상 하나를 보실 건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사실은 겪을 수 있는 현실, 나는 혹시 아닐 수도 있지만 또는 내 이웃에서는 보지는 않을까, 나는 혹시 아닐 수도 있지만 내 남편이거나 내 아내는 그러지 않을까 하는 걸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또. 우리 오늘 시장 가기로 했잖아. 아, 맞다. 시장 좋아. 빨리 가자. 그래. 얼른 가자. 네, 안녕하세요. 호떡 사러 가자. 웬 호떡? 호떡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사러 가자. 알았어. 먼저 반찬 좀 사용할까? 응.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이시네. 아유 여자들 하셔. 무궁 무침도 있어요? 아 방금 받았어. 그 와서 맡아봐요. 맛있어요. 그리고 명란젓 좀 살까? 명란젓 좋아하잖아. 호떡 사러 가자. 호떡. 사장님!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없었나요? 얼마나 찾았다고!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속상하게! 언제부터 이런 거 좋아했다고! 아니, 호떡 좋아하잖아. 내가 좋아하잖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없었나요? 오늘 네가 학교 갈 때 챙기려고 했지. 학교는 자꾸 누가 간다는 거야, 엄마! 뭐? 아니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괜찮아.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부담과 책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 곁에 치매 국가 책임제.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울컥하는데요. 이게 현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 대한민국이 겪는 현실이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것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해야 되는 게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현실에 귀 기울일 때 희망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누군가 정말 잘 사는 것 꿈 같은 얘기하지 마라. 우리에게 있는 현실 얘기하자. 아까 혼자 사시는 분들 많고 이제 두 분이 사시는데 호련이 떠나면 나도 이제 혼자가 돼. 그렇지만 거기에서 잘 사는 마을을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이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은 이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이 뭔가 이상해요. 나이 드신 분만 있고 이 능서면에 아까 40대 젊은 부부 한 분이 오셨고 아까 27된 청년 친구 한 분이 확인됐어요. 다른 마을은 인구는 계속 감소됐죠. 그 다음에 1인 인구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 시설을 모으는 겁니다. 일단 마을 단위로도 모을 건데요. 마을에 살 일은 마을에 살 일이고 면 단위에서만 말씀드리면 면의 여러 시설들을 한꺼번에 모읍니다.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디 아프면 안 움직이고 싶잖아요. 면사무소에 와서 일을 봤으면 곧바로 체육시설도 좀 하시고 나 속이 아파 옆에 보건소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약도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춤추고 노르셨죠? 야 그래도 나에게는 청춘이었어 노래하러 갈래? 옆에 노래도 해러 가시고 이러면서 즐겁게 한번 사실 수 있는 것 끝까지 이어지는 시설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차 타고 갑니까? 걸어갑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능서면은 조금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능서면은 왜 다르냐면 세종대왕 능력이 있어서 여주시하고 비슷하지만 그래도 농촌지역이라 그런 특징을 살리는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계속 얘기하시는 게 능서 역세권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이 능서면을 중심으로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능서 역세권에 만드는 개념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모아쓰기 개념이 없어요. 지금 여주역 근처도 여주역세권을 하고 있는데 분산을 해버린 거예요. 힘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헤어져서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자식하고 헤어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벌어진 일 아니? 그런 것처럼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능서 역세권을 지금 모으고 있다. 다행히 요번에 뭐 더 논의하셔야 되겠지만 국가표준시 방송국 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그 원장님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과학기술원 과기부 과학기술부 쪽에서 얘기해서 뭔가 이쪽에다 더 하려고 한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뭐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잘 합의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시계 있죠, 시계. 네? 시계가 그 방송국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에 있는 시계도 다 그거에 맞춰집니다.
컴퓨터의 시계도 다 그거에 맞춰집니다. 그것을 다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는 시설들을 여주 쪽으로 이전해 올 수 있냐 그랬더니 그것에도 최소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역을 중심으로 그런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일들을 하면서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장으로서 이렇게 조금 전에 악수하고 안녕하세요, 저희 여주시장 이양진입니다. 이게 과연, 물론 시장으로서 그렇게 인사드려야죠. 오늘 사실 죄송하기도 한 게 인사드렸는데 어떤 분은 누구요? 저 시장입니다. 그래요? 자주 좀 얼굴 좀 보여줘. 죄송합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주 얼굴 못 뵙게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도 하고 악수하고 다 해야 되지만 조금 전에 그런 통계 자료나 양평하고 어떤냐 이거를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다 찾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여주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장이 되려고 합니다. 이런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어르신을 잘 돌보는 마을을 만드는 시장, 먹는 걱정이 없는 마을을 만드는 시장, 아픈 걱정이 없는 마을을 만드는 그러한 시장. 치매에 대한 얘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을 단위로 안전정책을 하려고 해요. 이걸 이 말씀드리고 꼭 이 말씀을 강조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봤더니 그것도 연구를 봤더니 치매 어르신이 별로 문제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냥 한 소리도 하고 이러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맨날 배고파 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집 밖에 돌아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치매가 다 달라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로부터 멀리 떠나면 상태가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동의한다면 서로 부모가 돼서 서로 잘 모시는 그런 마을 만들려고 해요. 이게 최초에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그런 마을 만들려고 한다. 저는 여기 오늘은 새로 농사지러 오신 40대 부부도 계시고 27살 청년도 계시지만 가장 나이가 많으신 우리 형님 누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 말씀드렸고요. 그러한 40대 젊은 우리 농사지러 오신 분들을 위한 것도 있고, 20대 젊은 청년이 진짜 여주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그 지원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노력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 나누기를 얼마 전에 그 능서면 새마을에서 해준 사진인데요. 이거는 뭐 다른 분들도 늘 해주셨지만 최근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따뜻하잖아요. 이렇게 따뜻한 마을, 따뜻한 능서면 만들어서 우리가 끝까지 내가 너를 돌보고 네가 나를 돌보고, 그래서 행복한 능서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새해 황금 대제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